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를 치료하는 제 업에 이정표가 되어주는 글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글귀인데요. 해석해보면 사람의 병은 옳지 못함, 즉 좋지 못한 습관에서 발생하는데 석생을 올바르게 하고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치료의 우선이고 약과 침 등 의사의 치료 행위는 그 다음번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병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저를 찾아봤을 때 호소하는 증상이 사라지도록 무슨 약을 쓸까를 고민하기 전에 왜 이 병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질병을 만든 한 사람의 삶의 패턴, 즉 습관을 교정해서 그 사람 삶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의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유독 이런 행동 습관 교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진료하고 있는 안면비대증과 긴 얼굴 증후군과 같은 얼굴 변형, 그리고 턱관절 장애, 만성 통증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인생 전반에 걸쳐 서서히 우리가 만들어 온 패턴에 의해서 진행되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습관병이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는 나쁜 생활습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조적 불균형 문제와 관련된 나쁜 생활습관들을 콕 집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손가락을 빠는 습관, 손톱을 깨무는 습관이 있었다. 유아기에 빠는 반응은 본능에 의한 반응이지만 이러한 습관이 성장의 특징이 일어나는 시기까지 지속된다면 얼굴 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 빠는 습관으로 인해 돌출입, 부정교합 등의 치아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며 손톱이나 연필을 치아로 깨무는 습관은 한쪽 근육의 각인장 상태를 만들어 턱관절 장애, 얼굴 비대칭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한쪽으로 씹는 것이 익숙하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씹는 것을 좋아한다. 근육은 많이 쓸수록 발달합니다.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저작근의 불균형한 발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비대칭,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를 꽉 다무는 습관, 그리고 이갈이 습관이 있다면 턱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턱을 개거나 가슴에 쿠션을 대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엎드려서 책을 보는 자세는 흉추를 가구만 시키고 경추를 앞으로 향하게 하는 자세를 만듭니다. 이 자세는 추체 뒷부분과 후관절의 과도한 압박을 주게 되고 목의 굴근이 늘어나 약해지며 상대적으로 상부 승모근, 두판상근, 두방극근과 같은 목의 심근의 단축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악골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혀의 위치 변화와 더불어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 턱관절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 기립근 등의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결국 요추에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또한 목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을 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습관적으로 이 자세를 가진다면 체중에 의해 심장이 압박되고 호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평소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걸 즐긴다. 의자에 앉으면 이런 자세로 계신 분들 많으시죠? 다리 꼬는 자세는 한쪽 골반에 체중이 강하게 실리게 하며 다른 쪽 골반 근육은 당겨지고 척추는 반대 방향으로 부상적으로 이동해 몸의 좌우 비대칭을 만듭니다. 척추측만증, 이상근 증후군,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총비골신경이 눌려 저린 증상과 통증을 만들 수 있고 다리에 혈류 장애를 일으켜서 부종을 심화시키고 하지 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불균형은 골반 내부의 비뇨 생식기관과 장기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생리불순, 요실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한쪽 다리로 삐딱하게 서 있는 게 편하다. 한쪽 다리에만 무게하중이 쏠리게 되면 골반이 기울어지게 되어 내장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변비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외정근, 특히 높은 쪽의 중둔근을 약하게 만들고 반대쪽의 외정근과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를 단축시키고 각인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는 자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이상근 증후군, 슬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어깨 불균형, 턱관절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안면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입으로 숨쉬는 것이 익숙하다. 비염이나 편도비대, 아데노이드 비대 때문에 코로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어린 나이에 노출되면서 얼굴을 앞으로 쭉 빼고 구부정하게 아래를 쳐다보는 나쁜 자세 습관이 구강호흡을 증가시킨 주 원인입니다. 이는 아래턱이 틀어지게 만들고 혀가 뒤로 밀리게 하면서 악궁의 성장을 방해해 얼굴 변형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턱 발달을 자극하는 혀의 위치는 입천장 3분의 1 지점입니다. 또한 비염이 심해지지 않도록 시기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기적인 관리 원칙은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육류 등 산성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중화 반응을 위해 알칼리성인 칼슘을 세포 내로 방출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분비량을 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이해하고 하나씩 바꿔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